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각 정당의 당대표 선출과 지방선거 전에 치러지는 대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치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가덕신공항과 2030 월드엑스포 등 거대 현안들이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은 여전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는 어떤 이슈가 떠오를지 짚어봤습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1일부터 임시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해수욕장에서는 방문객 안심콜이 도입됐고 물놀이를 제외하고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와 조립한 뒤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금속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는가 하면 그 위력도 실제 총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는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압승하는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내년 치러질 선거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변이 속출했던 제7회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또 자치단체장 선거도 3곳을 제외한 13곳을 싹쓸이했습니다. 전체 157석인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도 민주당이 87석을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차례 치러진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양상은 달랐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중구청장 재선거가 그리고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두 곳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또 제21대 총선도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런 결과만 보면 내년 지방선거도 보수 진영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남은 지방선거 판세는 아직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각 정당의 당대표 선출과 지방선거 석 달 앞에 치러지는 대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각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는 상당히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년,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부산시장과 부산교육감 후보들은 윤곽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 정가의 세대교체 바람과 맞물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조직 개편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를 내놓으며 부산시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이변이 없는 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은 박형준 후에 탑승해 경제특보를 맡은 만큼 내년 선거에서는 박 시장을 지원 사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경쟁을 벌였던 이현주 전 국회의원과 박민식 전 의원 등도 재도전을 위해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지난 보궐선거에서 자천 타천으로 후보 물망에 올랐던 서병수 의원과 하태경 의원, 장재원 의원 등 중진급 지역 국회의원의 도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야당의 광역단체장의 자리를 다시 내준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북한 재개발 등 지역의 거대 현안을 챙기며 몸 만들기에 나서 4.7 보궐선거의 리턴 매치도 예상됩니다.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혜영 5.6도 연구소장 등도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지역 정가에도 여당, 야당 모두에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3선에 도전합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디지털 중심의 미래교육 등 교육 개혁을 통해 부산 미래교육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보수 후보군들의 단일화 작업은 벌써 시작돼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교총 회장을 지낸 박종필 금정초 교장은 일찌감치 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2018년 교육감 선거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와 현 부산교총 하윤수 회장,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 2018년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던 함진홍 전 신도교 교사와 정순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수 단일화 후보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교육 분야, 그 변화를 제대로 이끌며 부산의 미래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후보군들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슈는 가덕신공항과 2030 엑스포와 같은 거대 현안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은 여전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는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졌던 올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더해 가덕신공항과 2030 엑스포 유치 등 부산의 거대 현안들이 주요 공약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작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1년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묻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해야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부산이 발전하는 반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인천에 인구를 추월당할 거고요. GDP 규모에서도 추월당할 거고 부산이 조금 더 차별화된 도시로서 제2의 수도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관점들을 조금 저는 제시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인 전략의 저는 핵심에는 메가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큰 틀 안에서 2030 엑스포와 가덕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구군 당체장과 구군 의원 후보들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촘촘한 전략들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눈앞의 민생 경제가 살아나야 장기적인 발전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궐선거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거대 이슈에 이어 민생 경제 활성화까지 부산의 부활을 이끌 적임자가 누가 될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칩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에 대한 사전 예약률이 67.6%로 전국 평균인 68.7%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사전 예약 절차를 알리고 백신 접종 예약 문자나 접종 완료 문자와 사진을 SNS 계정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부산 소통 캐릭터 부기 인형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월 1일부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임시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내 7개 해수욕장은 7월 1일 모두 전면 개장되는데요.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는 만큼 바다로 떠나고 싶긴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 부산시 관계자와 함께 올해 방역 대책과 주의사항들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해수욕장도 이제 임시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방역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여행 욕구 증가, 백신 접종자 확대 등으로 해수욕장 방문객이 작년보다 확연히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 따라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방역 활동에 중점을 두고 구군별로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추가된 방역 대책을 말씀드리면 방문객 안심코를 도입해서 해수욕장 방문 시에 QR코드나 수기 명부보다 간편하게 방문 이력 등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 해수욕장 근무 인력에 대해서 근무자 체온 스티커를 부착해서 자체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근무자 감염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 차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편의시설 대기 시스템을 운영하여 샤워실 대기 사용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별로 해수욕장 운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또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수상 구조대를 작년보다 증원 편성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마련된 방역 대책과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올해 기존 언급한 그 대책 외에도 네. 작년에 방역 대책을 보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지속 운영해서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고 또 방문 이력 확인을 위해서 파라솔 현장 배정제를 운영해서 파라솔 간 거리두기 2m 이상을 확보하고 또 대여 물품, 화장실 등을 수시 소독할 계획입니다. 또 전 해수욕장에 대해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5인 이상은 집합 금지하고 또 해수욕장 마스크 상시 착용, 또 야간 2인 이상 음주 취식 금지로 우리 부산시 해수욕장에서는 감염자 발생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용객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우리 부산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께서는 해수욕장 입구에 필히 안심콜 등록을 꼭 해주시고 또 물놀이를 제외하고는 해수욕장에서 머무는 시간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간에 2인 이상 모이게 되면은 음주, 취식도 절대 금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만큼 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더 안전한 해수욕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해운대구가 해수욕장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2명 이상이 모여 음식을 먹는 행위, 5명 이상이 모이는 행위 등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9일과 30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한 항의 공문을 미 육군 대구지역 사령부 미 군사경찰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11월 25일 추수감사절 등 미국의 주요 공휴일에 군과 경찰과의 사전 공조를 통해 특별 야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과 11월 25일 미 추수감사절 등 공휴일에 군관경의 사전 공조를 통해 특별 야간 단속에 나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와 조립한 뒤 되팔아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금속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위력도 실제 총과 비슷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을 쏘자 맥주캔 4개가 순식간에 터져나갑니다. 발사된 총알이 두꺼운 합판도 가볍게 뚫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와 조립한 40대 A씨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현역 군인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권총과 소총, 실탄 등 총기류 138점을 불법으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품은 장난감이나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했고 통관의 감시를 피해 몰래 들여온 뒤 조립했습니다. 또 실제 실탄으로 제작해 성능 시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구입을 해서 그 철수한 미군 부대 그 주변에서 금속 탐지기로 해서 이제 총알을 수집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이 총의 위력은 기존의 총기와 비슷한 수준. 하지만 불법으로 제작되다 보니 총기 번호가 없는 일명 고스트건으로 불립니다. 지난 2007년 총기 난사로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승희가 사용했던 총 역시 이런 방식으로 불법 제작된 총기였습니다. 실제 A씨 등 일당은 한정에 300만 원가량을 받고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총기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실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와 쉽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언제든지 폭력 조직이나 강력 범죄 그 이용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 경찰은 불법 제작된 총과 실탄을 모두 압수 조치했습니다. 또 총기 불법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일 오후 사구의 선박제조 수리업체가 수리 중이던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조명등과 보관된 물품이 소실되는 등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의 뒤쪽에 있는 하단 갑판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 선박은 지난달 22일 입항했으며 러시아 선원 20여 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정훈 중구의회 의원이 지난 28일 제276회 중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북한 재개발 1단계 사업의 공공 콘텐츠 구축 사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의원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 해양수산부의 감사로 인해 트램 실시 설계 등 공공 콘텐츠 사업이 중단됐다며 이는 빠르고 정교하게 완성돼야 할 북한 재개발 사업의 생명선을 끊어놓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낡고 쇠락해가는 도심 속 항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항만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만큼 해수부가 하루빨리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부산시 교육청이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60점 이상으로 SA 등급을, 주민 소통 분야에서도 70점 이상으로 S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부산시는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는 영도구와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 모두 5곳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았고 금정구와 기장군 등 4곳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도구는 부산 지역의 공약 이행 재정 계획 중 올해 말까지 확보된 재정의 85%로 부산 기초단체 가운데 확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진봉 중구청장과 지역 통장들이 함께 진행한 현장 투어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지난 4월 22일부터 한 달여 동안 지역 내 9개 동을 돌며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특히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불편 민원 80여 건을 접수해 일부는 개선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은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정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난탈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핀란드의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인데요. 폐교를 개조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 사업에 전남 고흥군이 최근 선정됐는데요. 아이들을 비롯해 주민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예술을 익히게 될 겁니다. 그 이름은 꿈꾸는 예술터입니다. 이처럼 꿈꾸듯 예술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전국 곳곳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